우리 교가가 정말 우리 정서에 맞게 리듬도 아주 우리 마음을 울려주는 그런 리듬이거든요. 그래서 또 가사도 정말 이 일본 땅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키우는 그런 내용으로 가사가 이루어져서 네. 선수들 입에서 우리 교가를 크게 부르는 걸 보면은 너무 감동입니다. 네. 혹시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정도 내다보세요? 55%로 보고 있습니다. 55%? 이번엔 우승입니다. 또 울려 퍼진 한국어 교가 일본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이런 명칭도 있지만 또 다른 명칭은 고시엔. 이 대회에서 한국계 민족학교가 우승을 했습니다. 오늘 들려온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도 뭐 결승에 진출했다, 뭐 한국어 교가 울려 퍼졌다 이거 전해 들었는데 오늘은 우승까지 갔어요. 결국에는 우승까지 됐습니다. 자, 화면을 정리해 보죠. 자, 한국계 교토국제고입니다. 일본 고시엔. 이 학교가 이제 첫 우승을 했는데 지금 표현이 기적이다 이런 표현 나와요. 일단 뭐 연장전 끝에 2대1로 승리했는데 1999년 야구부 창단 이래 첫 우승, 그 25년 만이군요. 그리고 결승전에 이 한국어 교가가 2번이나 올려버렸다. 그리고 준결승, 준준결승 그 전에도 여러 번 올렸는데 오늘은 뭐 2번이나 났다. 그리고 전교생이 한 160명 되는데 야구부가 60명 정도 된다. 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야구부원인데요. 아무튼 이런 학교인데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저번에도 한번 나와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셨는데 일단 교토국제고가 이 고시엔 야구대회 우승을 한 걸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왜 그런 겁니까? 자, 일단 이 교토국제고등학교 기적을 이뤄낸 이 성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2021년에 4강에 올라갔을 때 그때 처음 이제 교토국제고등학교를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왠지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감동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역시 뭐 이게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기적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부가 일본에 있는 평균적인 야구부와 비교해 보더라도 일단 그 교세 학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교토국제고등학교는 야구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운동장이에요. 면적이 작아서. 운동장이 있긴 하지만 야구장 그 규격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훈련하다가 타격 훈련 공이 잘 맞으면 그냥 학교 밖으로 넘어갑니다. 외야가 없어요. 작아서. 내야밖에 없는 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이 학교가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야구부 창설을 할 때 어떤 학생들이 이 야구부에 입학했냐 하면은 이 교토 지역에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선수들 그 선수들이 와가지고 그 선수들 불러 모아서 야구부를 시작해서 1990년 창단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게 전교생 160명 중에 60명이 야구부 선수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비율이 높아요. 굉장히 많죠. 근데 일본에 있는 평균적인 다른 학교에 비하면 굉장히 숫자가 적은 겁니다. 이 결승전에서 맞섰던 이 간토 다이이치 고등학교 90명이에요. 야구부원이. 그리고 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충분히 하고 싶은 만큼 좋은 이 훈련 장비를 가지고 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아가 이 교토국제고등학교 후원했죠. 뒤늦게 또 회자되고 있어요. 왜 후원할 생각을 왜 했냐면은 이 야구공이 없어서 찢어진 야구공을 테이프로 계속 이렇게 묶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야구부인데 야구공이 찢어지는 거를 테이프로 이렇게 훈련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야구공을 지원해줬죠. 이런 환경 속에서 우승까지 일궈낸. 그런데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교 야구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네.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이 화제가 되고 그렇겠죠. 아무래도요. 관심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이제 한국계학교 제일교육부가 설립한 민족고등학교라는 이런 그 특수성이 있지만 또
몇 가지의 그 문화적 코드가 좀 숨겨져 있습니다. 뭡니까? 교토잖아요. 예. 그리고 상대이 간토 다이치 고등학교는 그 도쿄도 대표거든요. 도쿄의 대표입니다. 도쿄 대표와 교토 대표. 근데 교토가 어떤 지역이냐면은 그러니까 삼국시대니까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예. 일본의 해이안 시대였었거든요. 예. 이 해안 시대부터 1868년까지 일본의 수도였어요. 그렇죠. 1868년에 이 수도를 이 교토에서 도쿄로 옮긴 거거든요. 오. 이 때문에 교토 지역의 이 지역 주민들은 도쿄와 좀 그 라이벌 상비되는 라이벌 의식과 좀 문화적인 역사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죠. 아, 그런 게 또 바탕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도쿄 팀을 이겼다는 거네요. 그렇죠. 교토 대표팀과 도쿄 대표팀의 이 대결로 관심을 모았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한국계학기라는 점에서 일본에서 보면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와 메이저의 대결이라는 문화적 코드가 예.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더더욱 관심을 모았고요. 역시 뭐 뜨거웠습니다. 2,800명의 응원단이 결승전에 이 버스를 대절해서 모였거든요. 학교가 그렇게 작은데 다 어디서 160명이 다 어디서 오신 재학생인데. 겁니까 그분들은? 졸업생, 학부모, 오. 그리고 이 학교와 관계가 없는 제1교포들. 예. 제1교포들이 이 교토국제고등학교가 결승전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이 효구현에 있는 결승전이 벌어지는 구장으로 달려간 그게 거죠. 그 지역명이 고시엔이라면서요? 그 지역명. 고시에는 이 대회 이름입니다. 예. 효구현에 예. 니시노미야라는 시가 있거든요. 예. 그 시에 있는 경기장. 이 경기장의 이름이 이 갑자원 경기장인데, 거기서 계속 열리는 거군요. 예, 그러면. 갑자라는 얘기는 우리 60가자 얘기를 하죠. 예, 예. 그때 만들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고요. 이 갑자의 일본어 표기가 이제 고시엔인 겁니다. 아하, 맥락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한 가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일본에서는 고교 야구가 그렇게 인기입니까? 이거를 아니 일본 방송에서 모든 경기를 다 생중계를 해준다면서요, 이거를? 예, 이제 그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도 이 프로야구 이전에는 고기야구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고등학교 야구가 과거에 그 동대문 운동장에서 열리게 되면 예. 뭐 재학생 물론이고 졸업생들도 뭐 이 음료수 갖고 와서 응원하고 공짜로 나눠주고 예.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그런데 프로야구 되면서 우리는 고등학교 인기가 사그라들었죠.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고시엔이라는 이 고등학교 야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거에 있었던 경부 역전 마라톤 달리기와 같은 비인기 종목에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가고 찾아갑니다. 왜 이러냐 하면은 고등학교 중학교의 체육 교육이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본의 고등학교 야구 수가 거의 4,000개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100개 정도 되고요. 예. 100개 좀 안 되지만 4,000개 대 100개인데, 그런데 우리의 100개는 야구의 인생을 걸겠다는 전문 엘리트 스포츠에 젖어든 무슨 고등학교 야구부이고요. 거의 뭐 학생이지만 거의 직업처럼 그걸 하는 그렇죠. 야구. 프로야구를 꿈꾸는. 예. 그리고 일본의 4,000개에는 우리 과거의 어떤 그 특별 활동이 있죠. 예. 일종의 우리는 지금 클럽이라고 부르는데, 선수가 아니더라도 나는 공부해서 대학을 갈 건데 내가 야구 좋아하지만 이 사회체육 개념으로 취미 활동을 하는 그런 학생들을 포함한 야구부가 4,000개라는 약간 겁니다. 아마추어 성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높다면서요. 예. 근데 이 선수 중에 이제 취미로 하겠다는 이 학생 중에서 하고 보니까 재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 전문 선수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재능이 있음에도 나는 또 다른 내가 뭐 의사가 될 거다, 예. 뭐 기자가 될 거다 할 때 공부해서 대학 가겠다고 한다면은 이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직장인이 되어서도 취미 활동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야구나 축구도 마찬가지고 이 스포츠를 보는 스포츠잖아요. 예. 근데 이 생활체육의 저변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보는 스포츠가 아니라 하는 스포츠죠. 예.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이 야구대가 무슨 의미고 지금 이 대회에 이긴 게 왜 기적인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교토팀과 도쿄팀의 대결,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우승을 했다. 이걸 주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그거 주목합니다만 이 경기장에서 한국어로 된 교가가 무려 7번이나 울려 퍼졌다. 이게 생중됐다. 이것도 주목하잖아요. 화면 좀 볼까요? 대회에서 매 경기 승리한 학교 교가가 연주가 돼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다 같이 함께 부르거든요.
근데 이 교토 국제고는 결승까지 갔으니까 그 결승 전까지 이미 5번이 울렸는데 결승전에서는 시작할 때 한 번, 시작하고 끝나서 한 번, 우승할 때 한 번, 2번이 추가돼서 7번이 교가가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이 교가 관련해서도요. 이 교토 국제교회 교장 선생님이 인터뷰에서 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떤 반응 같은 거잖아요. 일본 내에서. 들어보시죠. 21년에 저희가 4강 올라갔을 때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본 사회에서도 학생들의 스포츠인데 이걸 어떤 정치적이나 이념화 시키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또 이렇게 자정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없지는 않았습니다. 한 5건 정도 헤이트 스피치 전화가 있었지만 굉장히 양호한 과거에 비해서 양호해졌다고 생각은 듭니다. 서영주 매획 정치사연구소장님 네네. 나와 계신데요. 7번이 생중계로 울려 퍼졌어요. 이 정도면은 이 구시행 경기 계속 본 일본 시청자도 익숙해질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익숙해질 만도 하고 또 기분 나쁠 만도 했겠죠. 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생각하는 만큼 뭐 이렇게 뭐 반한 정서를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일본인들이요. 그러나 이제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팀이 잘하는 걸 넘어서서 7번이나 NHK를 통해서 예. 전 국민이 볼 수, 일본 국민이 보는데 이 한국어로 된 교가가 울려 펴졌다. 그 가사도 한국어로 나오더군요. 그렇죠. 동해바다 떠나도록 뭐 여러 가지 좀 예, 뭉클한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저 스스로도 이 우승을 보면서 좀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이 사연을 또 우리 형농 해설가님께서 잘 얘기해 줬는데 예. 이쯤 되면 제가 제작자라면요 스포츠 드라마 바로 들어갑니다. 아 이거를 그럼요. 이 사연을 가지고 이거는 바로 그냥 이거 영화감입니까 이 정도면? 천만짜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샹시부터 이게 보면은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는 그 과정부터 99년 창단부터 25년 동안 예. 하고 최근에 이제 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 3, 4년 전에 준결승인가? 예. 준결승까지 오른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저는 교토국제가 이번 우승도 아주 돋보이고 어디 이례적이지만 저는 이 소리 자체가 굉장히 전 세계인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지 굉장한 않을까. 약간 영화가 될 만한 예, 스토리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 세계인이 우리 한국어로 된 교가를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나. 저 그런 좀 말씀드립니다. 최영철 매니저분 편집원 나와 계신데요. 이 학교가요. 아까 제가 소개할 때 한국계 민족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제1교포에서 세운 학교예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제1교포 아이들을 위해서 생긴 학교인데 지금은 다수가 일본인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야구 선수는 전원 다 일본인이라 그래요. 일본 국적으로.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좀 함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류 문화가 좋아서 이 고등학교에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업도 한국어, 일본어, 뭐 영어 이렇게 섞어서 한다고 그러고 그야말로 국제고등학교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말 그대로 국제고네요. 근데 이게 이 고등학교가 야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을 보고 예. 일본 사회가 별로 혐한 발언이라든가 물론 3년 전엔 약간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은 옛날에 좀 있었지만 지금 많이 지금은 줄었다. 아예 없었다고 하는 거 보면 참 일본 사회도 많이 변했구나. 제 친구가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하는 친구가 있는데 예. 그 친구가 아마 한 20년 전에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그때는 그 친구 얘기로는 그 자기가 방에 딱 들어가면 조교들이 얘기를 하다가 싹 나오더라고 그래요. 항상. 그만큼 차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볼 때 일본 사회는 굉장히 좀 포용적인 그런 문화가 많이 배웠구나.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일본 사회의 포용 그리고 일본 사회가 우리를 보는 시각 이런 것에 깜짝 놀랐다. 이런 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희도 아직도 뭐 친일이니 반일이니 뭐 매국노니 뭐 이런 말을 쓰지만 예. 어쨌거나 우리 사회도 일본을 바라보는 눈을 미래로 가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도 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아까 최동호 평론가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아 타이거즈 얘기가 잠깐 나왔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 이제 지원을 해준 이 프로 팀이잖아요. 여기 보면 지난해 2월 교토 국제고 사연을 접했대요. 그러니까 뭐 후원도 못 받고 공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막 이래서 야구공 1000개를 기증을 했다 그럽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그래서 뭐 좀 향후에도 지원을 확대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이제는요.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예. 아까 이 교토국제고등학교의 그 스토리는 영화화할 만하다. 그 말에 저도 참 공감하는데 일찍부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왜냐하면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 여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동포의 어떤 그 정체성, 그러니까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뿌리를 찾고 싶은 게 이게 우리나라의 그 현지 사회거든요. 근데 제일교포가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스포츠만 딱 보면 한국 스포츠 발전에 무한한 기여를 했습니다. 아. 야구만 보더라도 프로야구 출범할 때 선수들이 모자랐거든요. 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야구의 어떤 그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선수를 수급할 수 있는 게 제일교포 선수였었죠. 아. 근데 이들로 인해서 우리 야구가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서서 이들 또 다른 또 어떤 그 차별을 좀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기아가 이 교토국제고등학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이 심재학 단장이 올해 초에 그 전주병 갔을 때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예. 근데 그 사연 듣고 누군들 이 한국 사람이 누군들 마음이 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야구공 1000개를 지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우승을 계기로 해서 또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다. 이 기아 구단의 입장입니다. 아무튼 대단합니다. 오늘 뭐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제가 점심 무렵에 봤는데 많이들 말씀하시더군요. 소영주 소장님 하신 말씀 네, 있으세요? 기아 구단 얘기를 했어요. 예. 기아 타이거즈가 저렇게 교토국제고를 돕는 이런 선행을 하다 보니까 예. 성적도 좋습니다. 아, 갑자기 뭐 성적얘기인가 그러니까 좋은 일하면 팬이라는 성적도 걸 이렇게 좋아진다. 노골적으로 드러내신 거 아닙니까? 교토국제고를 많이 도와라. 뭐 이런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마 다른 프로야구 팀도 자극 봐서 우리도 좀 도울랍니다. 뭐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